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자료는요. 마리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시는 한 작가님 인터뷰예요. 예순이라는 나이에 이른바 덕질을 통해서 작가로 데뷔하신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그렇죠. 단순히 팬 활동을 넘어서는 경우니까요. 맞아요. 어떻게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 책까지 내게 되셨는지 그 과정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일상에 좀 변화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야기가 정말 좋은 자극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마리에 작가님이 젊은 시절에는 문학도의 꿈이 있으셨대요. 근데 뭐 현실적인 이유로 잠시 접어두셨다고. 아,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다가 40대 초반에요. 아들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독후감 숙제를 내주셨는데 그때 잠깐 꿈을 되찾는 계기가 있었대요. 숙제 때문에요. 네, 그때 베스트셀러였던 소설 아버지에 대한 글로 상까지 받으셨는데 근데 그 불씨가 다시 좀 사그라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경험, 그 작은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었던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수십 년이 지나서 이솔로몬이라는 가수 겸 시인을 알게 되면서 그 잊혔던 글쓰기에 대한 열정이 덕질이라는 형태로 다시 확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덕질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연예인 쫓아다니는 걸 넘어서는 의미죠? 네, 맞아요. 이분의 경우는 그 대상, 그러니까 이솔로몬 시인의 삶과 작품, 특히 그분이 1000권 넘는 책을 읽었다는 점이나 시인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막 탐구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아, 그 시작 방식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솔로몬 시인의 블로그 글에 매일 댓글을 다는 것부터 시작하셨다고. 네, 매일요. 그게 쉽지 않은데. 처음엔 짧았는데 뭐랄까 정말 20대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진심을 담아 쓰다 보니까 글이 점점 길어지고 자신감도 붙었다고 해요. 그렇죠. 진심이 담기면 달라지죠. 근데 팬카페 활동하면서 좀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는데 이솔로몬 시인이 남긴 격려 댓글 하나가 와 정말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댓글도 글이다 라는 그 마음. 아주 작은 쓰기 행위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이게 정말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네. 이후에 뭐 블로그 강의도 들으시면서 체계적으로 글을 다듬고 결국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서 내 나이 예순 성덕이 되었습니다. 라는 책까지 출간하게 되신 거고요. 와 작은 실천의 힘이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책 출간 과정이 또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항상 어려움은 있으니까요. 특히 책에 넣을 그림을 부탁했던 캘리그래피 선생님한테서 문맥이 안 맞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혹평을 듣고 엄청 충격을 받으셨다고. 네, 그게 정말 상처가 됐을 텐데. 근데 있잖아요. 이 쓴소리가 오히려 약이 된 거예요. 아, 약이요? 네, 자신의 글을 좀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된 거죠. 덕질이 하는 주제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아니면 글 자체의 미숙함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이런 피드백을 수용하면서 글을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출판사 편집 과정에서 받은 꼼꼼한 교정도 정말 큰 배움이 되었다고 하고요. 아, 송장에는 때로 이런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네요. 네, 맞아요. 때로는 그게 꼭 필요하죠. 결국 이 덕질을 통해서 글쓰기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배우게 되신 거네요. 정확합니다. 작가님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어디에 몰입할 때 즐거운지 아는 것, 즉 자기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거든요. 자기 인식이요? 네. 좋아하는 대상, 그게 뭐 작가든 책이든 예술이든 거기에 깊이 몰입하는 경험 자체가 아주 강력한 자기 개발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솔로몬 작가의 그 삶의 배경, 뭐 어려움이라던가 우울감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의 글이 훨씬 더 깊이 와닿았다는 경험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이건 결국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창작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그 20대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진심을 담았다는 부분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어떻게 보면 나이라는 그 장벽을 스스로 허물고 순수한 열정으로 다가간 게
그게 핵심 동력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아, 정확해요. 나이나 뭐 주변 시선 같은 걸 의식하기보다는 그냥 그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몰입했던 것이 오히려 어떤 두려움이나 망설임을 넘어서는 힘이 된 거죠. 네. 그래서 혹시 지금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무언가에 깊이 파고드는 게 있다면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굉장히 의미 있는 배움이고 성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마리에 작가님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덕질이라는 열정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된 그 작은 관심, 그리고 꾸준한 실천, 또 열린 마음으로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나이나 환경에 갇히지 않고 좋아하는 것에 깊이 몰입하는 경험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성장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오랫동안 그냥 숨겨두기만 했던 덕질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작은 불씨가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지 한 번쯤 가만히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